최단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선 경선판이라는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국힘당, 언론당, 검찰당, 법원당도 모두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윤 장모의 법정 구속은 2019년 9월 이후부터 대한민국을 덮고 있었던 거짓의 장막, 조국 전 장관은 문제 많다, 윤석열은 공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무리했다, 이 일반의 국민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전환점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입견들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윤석열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부 지법의 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장모 최 씨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그 책임이 무겁다. 자, 장모 최 씨는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 22억 9천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시 토해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법에는 국고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왜죠? 검찰이 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진해원 검사가 일찍이 지적해들었습니다. 22억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현재 검찰의 구형량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억 원 이상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환급도 안 했는데 3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결국 장모 최 씨는 여전히 윤석열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요양병원 건보료 편취건은 윤석열이 현직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장모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기소되고 4년을 선고받았을 때 장모 최 씨만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직접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사만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묻혔고 이후 최강욱 대표의 고발로 다시 불씨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 수사에 관여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권 지휘발동으로 저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을 꽉 채워서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과거 수사 관여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윤석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본다. 정녕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힘당 대표 이준석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연좌제가 없다. 윤석열의 입당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철부지의 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 친족 문제라.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또 꺼낸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이준석은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참배하면서 권양숙 여사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선거에 임박하면 노무현 대통령 폄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대표로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기 3주 전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질문에 그럼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응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 철부지의 표리부동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현재 그의 자리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준석은 분명 한국에는 연좌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문제를 두고 이준석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처럼 조국 정경심도 경제 공동체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의 장모는 세금 편취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윤석열과 윤석열 장모는 경제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유명한 이준자 때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이가 경제 공동체라고 봤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문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라. 지금 자신의 병역 비리와 더불어 동생의 의료 정보 누설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유가 있나 봅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님에게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어서 사과하고 군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장모 구속이라는 인식의 전환점을 이뤄낸 주역은 바로 최강욱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최강욱 대표를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기소했습니다. 채널의 허위사실 유포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기소, 총선기간 허위 공표 혐의 기소까지 이러한 기소의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고발했던 것이 이 세금 편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후 윤석열의 수사 관여를 저지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 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은 안팎으로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김경률에게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고 연일 언론은 허위를 토대로 한 지휘권 발동이라고 비판에 떨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혜영 같은 수박들이 추미애 장관이 더 일을 꼬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오늘 판결로 추미애 전 장관은 무리했던 것이 아니라 계엄령 발언 때처럼 옳았음을 뒤늦게 또 한 번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수사권을 발동했던 나머지 4개에 대한 수사는 추미애 전 판사가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판결로 언론들은 맛있는 먹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간식 정도가 아니라 만찬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과 같은 질문과 질문 메일들이 윤석열 캠프 쪽에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윤석열은 그동안 장모 최씨 사건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두 번째, 윤석열은 공범만 기소하고 장모 최씨만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는가? 세 번째, 윤석열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장모 최씨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네 번째, 윤석열은 장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비호하거나 관여한 일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 더! 검찰의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나? 까지 가서 물어! 아직 지지율이 토실토실해서 물어뜯어 먹을 게 많을 거야.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할 거야. 어서 써! 자, 이런 가운데 펜코나 엠파카 같은 이준석 지지자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멘붕이 크게 왔다고 하네요. 그 모질이들의 상황은 추후에 한대 몰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선 경선판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경선은 11월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앞으로 4개월간 윤석열이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상관없이 그 후보들끼리 서로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국힘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그리고 홍준표 사이를 오가며 신나게 클릭 장사를 합니다.